자신의 강점 자랑하는 시간 1분입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 국민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으로 출근했던 소년공 출신입니다. 산재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탈출해서 변호사도 됐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사회에 나름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성과를 냈고 성남시장의 성과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비난받던 성남을 전국에 칭찬받는 성남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대통령과 싸워가면서까지 96%를 이행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강대국들의 횡포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국민의 국익을 지켜낼 위기에 최적화된 사람, 바로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기 침체, 그리고 그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온 국민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 제1의 문제는 바로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로 인한 경제 제재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구속되고 박근혜가 탄핵이 되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이 비정상적 구조를 청산하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70조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 복지의 확대, 노동자의 보호, 노동권 강화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가 우리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적폐 청산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대연정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경제가 또 망하게 됩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사실상 기득권 대연정을 하게 되면 경제가 더 망가지게 됩니다. 사드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재명은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는 그런 평등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반드시 막겠습니다. 사드를 보내고 평화를 불러와서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노동소득의 증대를 강조했었고 공평 공정사회를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토론의 주제로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MBN 주관으로 TV조선, 연합뉴스TV가 공동 생중계하는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이번 순서는 정책 OX입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른 세력을 자임하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각종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찬성이면 O, 반대면 X 편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아무 편말도 들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OX 편말은 대변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셔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견인지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각 후보들은 1분 이내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 OX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고 우리 사회에 찬반 논란이 여전함에도 사드 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만큼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 이제라도 철회해야 한다. O 들어주시고요. 배치가 시작되고 다른 것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는 안 된다 하고 X를 들어주세요. 먼저 OX표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십시오. 두 분은 드셨고 두 분은 안 드셨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두 분은? 네. 의견 없으시면 안 드셔도 되고요. 두 분 그대로 꽂아두십시오. 꽂아두시고. 의견이 아니라 네. 의견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저희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표를 OX 입장을 꽂아주세요. 예. OX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 내려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는 O를 들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 정해진 순서이기도 하죠. 먼저 말씀하시죠. 네.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핵 방어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를 위한 MD 전략의 일부임을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보에 위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남북 간의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미중의 군사 충돌 시에 한반도로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미중 군사 충돌을 걱정해야 합니다. 경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된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입장을 정하지 않는 태도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단추가 잘못 끼어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저 이재명처럼 강단과 용기, 추진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진핑과 또는 트럼프와 담판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결단을 가진 지도자, 이재명과 같은 의식이 신념이 확고한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 규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될 최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소위 독재 정부에서 민주정권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지금은 그야말로 철진한 옷처럼 몸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개헌은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 강화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통치 구조는 아직 의원 집정제나 의원 내각제는 좀 철 이르다 보고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야 되고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좀 수평적으로도 많이 분산돼서 그야말로 합리적인 상호 견제 균형이 가능한 헌법 체제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번 대선 전에는 어렵습니다. 후보들이 내용을 제시하고 다음 임기 안에 개헌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촛불 민심 그리고 시대 정신은 적폐의 청산과 공정한 나라 건설입니다. 도둑과 손잡고 도둑질을 없애보겠다. 수술하기 힘드니까 암과 같이 안고 살아보겠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산해야 될 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청산을 바라는 시대 정신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그야말로 대연정이 아니라 대배신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인들끼리 야합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야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대 정신은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고 이를 위해서는 야권 연합 정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을 넘어서 상대 진영과 청산할 세력과 손을 잡을 게 아니라 야권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시민사회 진영과 우리 민주당이 손을 잡고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내후위원회 대한민국 위기 극복 방안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편익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트럼프와 담판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그야말로 철학과 가치를 가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거나 강대국이 요구했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따르는 그런 대통령으로 어떻게 우리의 이 위기를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구한말처럼 위험합니다. 사드 배치는 반드시 철회하고 그야말로 안보가 평화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다수의 노력의 결과물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과 재벌들의 증세해야 합니다. 그들의 횡포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해서 국민의 구매력을 늘려야 경제가 삽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실제로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사람, 평생을 공정한 나라를 위해 싸워왔던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제 나라로 만들 겁니다. 내부위원회 대한민국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주제 토론이었습니다. 위기 극복 얘기가 나올 때마다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대한민국 사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적 욕망의 사회로부터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요. 다음 달 초에 세월호
전체 인양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변했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실행력 있는 실천력 있는 위기 극복 방안이 나오고 또 그 세력이 우리 정치를 주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MBN 주관으로 TV조선 연합뉴스TV가 공동 중계하는 2017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주도권 토론입니다. 반드시 검증해봐야 할 상대 후보의 정책이나 후보 관련 사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각 후보들은 10분씩의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주어진 10분 동안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검증해야 될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상호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가급적 나머지 3명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상대 후보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후보께는 1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발언 찬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스 발언 활용하실 때는요. 앞에 놓인 찬스 편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성 후보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 후보께서는 이제 국가안보 문제, 특히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가져오는 사드는 설치된 후에도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이해 당사자의 현상 동결, 사드 배치도 중단하고 보복도 중단하고 전술핵 재배치 이런 논의도 중단하자. 두 번째로는 최고위급 국제협상을 조속하게 실시하자.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합의로요 패키지 딜을 하자. 한꺼번에 다 완결 처리하자 이런 것인데 외교 안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최성 후보님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저를 또 배려해 주시니까 분위기가 아주 네. 우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뭐 외교안보 현안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한 내공이 있는 점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점에서 사드 문제를 일괄 타결하고 최고위급 협상을 하자는 부분에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은 이 사드 문제를 초반에 반대를 하시고 그것은 뭐 저도 아까 입장은 반대인데 문제는 좀 짧게 좀. 네. 미국이 이제 이미 한미 간에 관련된 시설까지 배치한 마당에서 뭐 사드를 그냥 끝까지 나는 반대를 하겠다 할 경우는 이 사드 문제는 한미 동맹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다르게 좀 더 신중하게 이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의 포괄적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미세한 차이는 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예. 네,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신념과 철학이 좀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그야말로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지도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덩치의 크기나 주변 세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도자 본인의 신념, 철학, 일관성이죠. 저는 예를 들면 이재명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은 쉽게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세력은 많고 대통령이 될 준비는 돼 있으신 것 같은데 뭘 하려는지가 좀 불명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저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퇴진과 탄핵을 외쳤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고 민심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문 후보님은 거국 중립 내각 또는 박근혜 이선 후퇴 또는 명예로운 퇴진 이런 얘기하시다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기도 하시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승복한다고 또 바꾸시고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입장이 바뀌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지 표현이 바뀌시는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입장을 내오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저도 이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예. 근데 입장이 자꾸 바뀌셔서 처음에는 이선 후퇴 정도로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상황이 흐르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촛불 집회를
정치가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반대로 촛불 생각합니다.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할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어려울 때 국민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는 국민들 뒤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요. 입장이 한 4번 정도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년 7월에 원점 재검토 말씀하셨다가 몇 차례 약간 미세하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지 않냐,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사안이고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국회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시면서 후보 본인의 의견을 아직도 내지 않으시는데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국가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는 본인이 이 중요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바람직하냐 아니냐, 사드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정말로 그 짧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우선 이제 촛불 집회를 정치인이 앞에서 이끌었다면 저는 이 촛불 집회 순수성이나 자발성이 훼손될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드 배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반대다, 철회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저는 오히려 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저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교적 노력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또 다른 측면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대연정이 아니라 야권이 연합해서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개혁동 이런 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번 대선 전에는 어렵습니다. 후보들이 내용을 제시하고 다음 임기 안에 개헌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촛불 민심 그리고 시대 정신은 적폐의 청산과 공정한 나라 건설입니다. 도둑과 손잡고 도적질을 없애보겠다. 수술하기 힘드니까 암과 같이 안고 살아보겠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산해야 될 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청산을 바라는 시대 정신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그야말로 대연정이 아니라 대배신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인들끼리 야합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야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대 정신은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고 이를 위해서는 야권 연합 정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을 넘어서 상대 진영과 청산할 세력과 손을 잡을 게 아니라 야권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시민사회 진영과 우리 민주당이 손을 잡고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내후위안의 대한민국 위기 극복 방안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편익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남북 간의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미중의 군사 충돌 시에 한반도로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미중 군사 충돌을 걱정해야 합니다. 경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된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입장을 정하지 않는 태도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단추가 잘못 끼어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저 이재명처럼 강단과 용기, 추진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진핑과 또는 트럼프와 담판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결단을 가진 지도자, 이재명과 같은 의식이 신념이 확고한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 규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될 최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소위 독재 정부에서 민주정권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지금은 그야말로 철진한 옷처럼 몸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개헌은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 강화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통치 구조는 아직 의원 집정제나 의원 내각제는 좀 철 이르다 보고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야 되고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좀 수평적으로도 많이 분산돼서 그야말로 합리적인 상호 견제 균형이 가능한 헌법 체제로 바뀌어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각종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찬성이면은 O, 반대면 X 편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아무 편말도 들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OX 편말은 답변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셔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견인지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각 후보들은 1분 이내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 OX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고 우리 사회에 찬반 논란이 여전함에도 사드 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만큼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 이제라도 철회해야 한다. O 들어주시고요. 배치가 시작되고 다른 것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는 안 된다 하고 X를 들어주세요. 먼저 OX표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십시오. 두 분은 드셨고 두 분은 안 드셨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두 분은? 네. 의견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분 그대로 꽂아두십시오. 꽂아두시고. 의견이 아니라 의견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저희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표를 OX 입장을 OX에 꽂아주세요. 예. OX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 내려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는 O를 들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 정해진 순서이기도 하죠. 먼저 말씀하시죠.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핵 방어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를 위한 MD 전략의 일부임을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보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드는 반드시 철회돼야 됩니다. 이재명이 구속되고 박근혜가 탄핵이 되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이 비정상적 구조를 청산하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70조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 복지의 확대, 노동자의 보호, 노동권 강화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가 우리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적폐 청산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대연정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경제가 또 망하게 됩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사실상 기득권 대연정을 하게 되면 경제가 더 망가지게 됩니다. 사드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재명은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는 그런 평등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반드시 막겠습니다. 사드를 보내고 평화를 불러와서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노동소득의 증대를 강조했었고 공평 공정사회를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토론의 주제로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MBN 주관으로 TV조선, 연합뉴스TV가 공동 생중계하는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이번 순서는 정책 OX입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른 세력을 자임하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후보 자신의 강점 자랑하는 시간 1분입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 국민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으로 출근했던 소년공 출신입니다. 산재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탈출해서 변호사도 됐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사회에 나름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성과를 냈고 성남시장의 성과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비난받던 성남을 전국에 칭찬받는 성남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대통령과 싸워가면서까지 96%를 이행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강대국들의 횡포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국민의 국익을 지켜낼 위기에 최적화된 사람, 바로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기 침체 그리고 그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온 국민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 제1의 문제는 바로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로 인한 경제 제재로